장동혁 지도부 광복절 이 경축식에는 참석을 하지 않고 올림픽 공원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목걸이를 메고 있었고 현역 의원들 한 19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자, 장동혁 대표의 올공 리더십 어떻게 보십니까? 황당하죠. 거기 이제 경찰 추산을 얼마 모였냐면 1,800명 모인 거거든요. 예. 이게 당 대표가 총 동원령을 때렸는데 이거밖에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 원래 지금 올림픽 공원에 모였던 사람들 다 지금 흩어졌거든요. 예. 맨날 보면 이상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뭐 성조기 휘날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기 나가가지고 그렇게 못 지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인지 과몰입되어 있고 예. 약간 사이비 종교처럼 광신적인 상태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좀 남아 있는데 계속 올공에다 올인한 거잖아요. 올공에다 올인하고 이번에 의해서 세를 좀 보여주겠다고 다 동원한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 80%는 안 간 거예요. 원내대표도 안 갔어요. 예. 그러니까 다 거기 모인 사람들 딱 보니까 뻔한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예. 늘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 보던 네. 인물들이죠. 그나마 조금 주의 깊게 볼 사람은 이제 주진우. 주진우 이 사람은 완전히 돌아섰어요. 이제 완전 꼴통으로 그냥 가기로 한 것 같아. 그냥 나는 꼴통이다 선언하고 그냥 완전 그쪽으로 가기로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신동욱이거든요. 신동욱 같은 경우는 이걸 보게 되면 장동혁 체제가 쉽게 무너지진 않겠다. 왜냐, 나 장동혁이랑 같은 배 탔다라고 좀 선언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걸 좀 주목할 수 있겠고, 거기 보니까 그 당협위원장들을 마구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 장동혁이 하려는 게 뭐예요? 조광특위 당원 협의회장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싸우지 않는 사람 잘라내겠다고 했거든. 음. 그러니까 결국 뭐야? 싸우려면 싸우지 않는 사람들 잘라낸다니까 잘리기 싫으면 싸우러 나오란 얘기잖아요. 올공 와라. 그러니까 한마디 협박한 거예요. 너희들 여기 안 오면은 그냥 다 날려버릴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도장 찍으러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모인 게 1,800명이에요. 그걸 가지고 5만 명이라고 부풀리는데 무슨 5만 명이 모입니까?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6.2 선거 있잖아요. 예. 6월 지방선거 때, 6월 6.3 지방선거요? 지방선거 때, 그때 이제 그 당 지지율이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민주당을 앞선 적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40몇 프로로. 예. 그때부터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지금 11%가 빠져버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갤럽 기준으로는 29까지 올랐다가 그때 최고였죠. 예. 왜냐하면 그때 한동훈 이겼죠. 또 누굽니까? 오세훈. 오세훈 이겼죠. 그 다음에 또 유이동 이겼죠. 유이동. 사실은 그 장동혁 체제하고 거리를 뒀던 사람들이 승리를 이끈 거잖아요. 그 덕에 올라갔는데 그걸 가지고 장동혁은 내 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저 당이 변할 의지가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쭉쭉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갤럽 기준으로도 5%가 다시 빠져버렸거든요. 예. 옛날 그 장동혁 체제 그 수준으로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음. 이게 다시 오를 수 있을까? 절대 못 오릅니다. 그리고 장동혁 체제 이게 뭘 지탱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을 지금 지탱해 주고 있는 겁니다. 땡큐 장. 이걸 딱 보니까 국민들이 딱 볼 때 대통령 이게 뭐야? 예. 민주당 저거 뭐야? 그래서 이쪽 하다 이런 거잖아요. 여긴 답이 안 나온다. 예.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의원들을 보니까 다선 의원들이 모였잖아요. 3선 이상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강경 노선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장동혁의 올림픽공원 올공 올인 전략에 대해 선을 딱 긋은 겁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차피 원내대표 체제로 가자. 그 대표 패싱하자는 거예요. 대표 패싱. 너는 따로 놀아라 그렇게. 예. 대표 패싱하자는 거고, 장동혁은 그렇기 때문에 뭐래요? 당을 장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을 장악해야 되니까 이른바 이제 정풍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위 가동시키고 하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잘라내겠다. 일단 당협위원장들부터 원외 당협위원장들부터 예산으로 채워놓겠다. 근데 이게 지금 서로 이제 부딪히고 있는 중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게 업됐더라고요. 심지어 4주까지 봤대요.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요? 올해 4주에 자기가 칼이 2개가 있다나 쌍칼이 들어와 있으며
쌍칼이 들어와 있으며 그래서 6월만 점쟁이가 6월만 넘기면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우주의 거야. 기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주의 기원이 이제 6월만 넘기면 우주의 기원이 나한테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또 하나님 타령하지 않았나요? 예. 하나님의 뜻이 독실한 없어졌다.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사람들, 야 기독교인들도 전보로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믿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당 대표의 정신 상태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건진법사하고 뭐 이거 하는 거 뭐가 달라 지금? 네. 이 샤머니즘 정치. 이게 지금 공당의 제1야당의 대표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게 지금 한심한 일이죠. 예.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올공이 아니라 차라리 올영으로 가라. 이런 올리브영으로 이야기도 가라. 나오고 있습니다. K 화장품이군요. 자, 유승민 전 의원의 요즘에 강폭 행보가 놀랍습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보수를 통합해서 총선에서 과반을 탈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유승민 전 의원의 중도 중재자 전략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다 통합시키는 게 그 역할이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이 교수님 어떻게 보시면 성공 가능할까요? 현재로서는 뭐 유승민이 말하는 게 맞죠. 보수를 예. 통합해가지고 총선에서 과반을 탈환해야 되는 거고 지금 보수를 통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장동혁 체제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아무리 지지 떨어지고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민주당이 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번 서울 선거에서 오세훈이 이겼던 얘기는 뭐냐면 오세훈이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다음에 뭡니까? 뭐랑 손을 그었어요. 장동혁하고 명확하게 손을 그었고. 예. 그러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서울에서는 지금 민심이 좀 그 야당 민심이 앞서거든요. 예. 지지가 더 막 강하게 나와요. 예. 그런데 이게 그대로 선거로 간다 해서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아. 장동혁 체제가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기 이른바 때문에 멀장 전략이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장하고 거리를 두고 장이 아닌 다른 당의 모습으로 나와야지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그 지지를 가지고 서울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될까?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유승민이 지금 움직이는 거고 유승민이 이제 음. 오세훈도 만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승민도 만나고 그다음에 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옛날 친윤파들 중에서 친윤들 예. 중에서도 지금 좀 거리가 생긴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일단 장동혁 체제에 대한 안티를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한동훈 만났다는 얘기 또 안 들리더라고요. 왜 안 만날까요? 근데 문제는 뭐 한동훈 빼면 안 꼽는 찐빵이잖아요. 그냥 예. 항상 어떤 정치 세력들이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까? 어.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유승민은 자기는 대선 주자라고 아직까지 대선 주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유승민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내려졌다고 보거든요. 어. 그다음에 이준석도 어느 정도 이제 평가가 좀 내려진 거라고 봐요. 예. 그렇다면 남는 건 한동훈인데 지금 한동훈 얘기는 좀 없잖아요. 예. 어쨌든 저는 이런 시도는 계속 돼야 된다고 보고 다만 쉽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다 달라요. 유승민 다르고 한동훈 다르고 예. 그다음에 이준석 다르고 음. 친윤들 다 다르고 그다음에 어쨌든 어렵긴 하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될 과제다. 거기는 동의합니다. 예. 네. 당장은 쉽지 않다. 하지만 꼭 가야만 되는 또 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볼까요? 한동훈 의원입니다. 복당에 관해서도 상당히 지금 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계 사건, 당 게시판 사건을 경찰이 강제 수사를 단행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장동혁 대표가 견제하고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보입니다. 두 교수님.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거는 뭐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유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까가지고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이 될 거라는 거죠. 아. 이걸 누가 썼다. 가족 중에 누구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예. 그럼 한번 또 이미지 타격을 받긴 받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거기서 또 드러날 수 있는 건 한동훈 대표는 쓴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쓴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징계가 황당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무슨 가족이 쓴 거다. 근데 가족이 쓴 것까지 책임져야 되냐? 무슨 연좌제냐? 장동혁 대표는 범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범죄예요? 어. 범죄 자체도 아니잖아요. 자유 게시판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몽땅 다 경찰에 갖다 바친 게 누굽니까? 장동혁 체제라는 겁니다. 아. 어떤 당에서 자기 당의 서버를 갖다가 경찰에 내줍니까? 여태까지 그런 당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쓴 흔적이 없어. 어. 이건 이미 밝혀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겁니다. 음. 라고 한다면 징계는 사실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한동훈 전 대표 복당에는 그렇게 유리한 국면은 아니라고 봐요. 예.